서울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의 은단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주택에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주민참여형 주거관리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주택은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결정을 하고 우리가 사는 주택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주민들께서 스스로 결정을 하시는데요. 물론 도움을 드리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임대 사업자라든지 커뮤니티 코디네이터라든지 혹은 외부의 공동체 활성화에 관련된 공감대를 갖고 계시는 조직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재미있게 이 주택에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주민들 스스로 찾게 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이냐,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소통을 하고 또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런 고민들, 즉 이런 공감대를 먼저 갖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공동체 주택에서 오래오래 같이 살기 위해서는 함께 약속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어떤 프라이빗한 생활도 하지만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어떤 공동의 이익들, 생활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에는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마당을 가진 곳도 있고요. 커뮤니티실을 가진 곳도 있고, 그리고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내 중간중간에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면 모두 커뮤니티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겠죠. 근데 이 커뮤니티 공간의 경우에는 공간만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하려면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를 같이 키워보자, 공동육아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당연히 바닥난방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주민들끼리 모여서 취미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문학 강좌를 한다거나 아니면 영화 보기를 같이 한다거나 할 때 필요한 것은 빔 프로젝터라든지 앉을 수 있는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꾸밀 것인가, 어떤 가구,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이냐 하는 결정은 결국 여기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주민들이 고민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넣는 것이 중요하겠죠. 결국 들어오는 주민들이 연령대에 따라서 사용하는 시간대가 어떤지에 따라서도 이 공간들을 활용하는 방식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용의 어떤 테라스가 있다. 그러면 관상용의 예쁜 화초들을 키울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바베큐를 할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그런 활동도 중요하고 같은 건물 내에 살고 계신 분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잘 살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프로그램은 어떻게 기획을 하냐, 사실은 우리가 모여 살자라고 결정하는 시점부터 모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 전에도 논의를 하시고요. 또 입주 후에도 매일같이 모이실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런 모임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 것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주택의 구조 혹은 공간의 성격에 맞게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세요. 결국 그 주택에서 30년, 40년 지속적인 어떤 삶을 계획을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택마다 좀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입주 전에는 서로 알아가기, 나는 어디에서 살았었고 지금 이 주택에 왜 들어오고 싶은지, 들어오면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도 필요할 거고요. 또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주민의 어떤 대표, 반장이라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대장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주택들도 계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나서서 해결해 주시고 또 의견을 모아주시는 그런 역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이제 입주 전에부터 이루어지면 참 좋을 텐데, 어떤 주택은 입주 전에 만나기 어려운 주택도 있으세요. 그런 주택은 입주한 후에 오픈하우스, 이런 어떤 자리를 통해서 만나시게 되죠.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자기소개를 하시는, 가장 친근감을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공동체 주택에 내가 왜 들어오게 됐는지, 왜 살고 싶은지 생각을 나누는 것이 첫 번째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릉의 한 주택에서는 주민들이 우리 주택의 이름을 우리가 직접 짓자라고 하는 논의를 먼저 하셨어요.
입주하자마자 우리 주택이 예를 들어 예술가들이 사는 주택이니까 그 명패도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그 이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자라고 하는 활동도 하셨고요. 또 어떤 주택은 주민에게 공모를 해서 이 주택 사는 분들의 어떤 가치, 그다음 취지, 그리고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을 담은 그런 예쁜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술인 마을이라든지 어바웃 빌리지라든지 미소주택이라든지 예그린나라든지 이런 주택들의 이름은 때로는 주민들이 직접 짓지 못하고 만들어진 상태에서 들어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주택에 갖는 어떤 따뜻함,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공유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주택에 대한 애착감, 이런 것들이 강해지겠죠. 지금 보시는 오픈하우스 모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커뮤니티 공간이 여의치 않은 공간들도 많은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간이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께서 손수 만든 음식을 하나씩 가지고 내려와서 좁은 공간이든 넓은 공간이든 결국 거기 사람을 채우고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색하게 엘리베이터에서 계단에서 만났지만 오픈하우스 모임을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친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전체 모임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1층에 있는 커뮤니티실을 통해서 수시로 이렇게 SNS를 통해서도 우리 저녁에 이런 거 같이 먹을까? 우리 집에 이번에 카레를 했는데 좀 같이 먹을 사람, 바로 편안하게 모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주택이 갖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약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벽도 같이 마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정도 같이 쓰고요. 복도나 계단, 여러 공간들을 같이 공유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는 예쁜 화분이라고 생각해서 복도에 내놨는데 앞집 분은 그게 안 예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첫 번째로 결정하고 그리고 논의하는 과정이 바로 공동체 규약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결국은 공동체 규약은 이 주택에서 우리가 서로 원만하게 소통하면서 잘 살자라고 하는 첫 번째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동체 규약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주택에 들어온 주민으로서 나는 어떤 권리를 갖느냐, 그리고 어떤 의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먼저겠죠. 그 권리와 의무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주민분들이 스스로 정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결국 주민총회를 통해서 하시게 되는데 모든 주택마다 공통적으로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주민총회입니다. 즉 만나서 대화하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이게 우리 공동체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총회를 할 것이고 몇 시에 할 것이고 안건이나 논의사항은 어떻게 공지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모두 공동체 규약에서 정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들을 선출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회장이라든지 반장 아니면 대장 이렇게 여러 가지 편한 용어로 주민 대표들을 구성을 하시는데요. 여러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수합하고 또 그걸 조율하고 하는 역할들을 대표를 맡으신 분들이 해주시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거는 주민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대표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대표가 아니라고 해서 공동체 생활에 참여를 안 하는 건 분명히 아니겠죠. 다양한 주민 동아리, 조직을 만드십니다. 어떤 주택에서는 1인 1 역할을 맡으세요. 그래서 나는 청소반장 할게, 나는 안전반장 할게. 그래서 다니면서 혹시 난간이나 비가 많이 왔는데 물이 새는 데는 없는지 이런 걸 점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옥상반장을 하시겠다. 그래서 옥상에 텃밭 같은 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텃밭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혹은 불편한 건 없는지 이런 건 살피는 역할을 맡으시는 분도 있고요. 고령자분들이 사시는 주택에서는 안부반장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침에 똑똑똑 해주면 잘 잤어요? 라고 말 한마디가 그죠? 안심하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이처럼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우리가 한 가지씩의 역할을 맡는다면 이 공동체가 소수의 어떤 희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나가는 생활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리 규약에는 우리 공동체 주택을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이냐라는 내용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페인트를 칠을 하고 아니면 커뮤니티실에 필요한 소모품을 사려면 공동의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동체 규약에 공동의 비용으로 월 얼마를 낼 것이냐. 예를 들면 우리는 월 10,000원을 내자. 정해서 하시는 책도 있으시고요. 어떤 주택은 우리 그러지 말고 발생하는 비용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정산제로 이번 달에 얼마가 들었으면 그걸 n분의 1로 나누어서 매월 내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십니다. 총무라든지 작은 비용이지만 결산하시는 역할을 맡아주시는 그런 주민도 계셔야겠죠. 그래서 이분께서는 집행했던 예산을 매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공개하겠다. 이런 내용도 공동체 규약에 담을 수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외부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커뮤니티실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럼 그분께 이 공간 사용 대여료를 받을 것이냐,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것이냐, 혹은 프로그램을 어떤 거는 외부에 온 지인도 참여시키고 어떤 거는 우리끼리만 할 것이냐.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담아야 되는 거는 공동체 생활이죠. 벽과 바다, 공유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몇 시부터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든지 옥상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거를 하자라든지 이런 공동생활에 필요한 질서들을 규약을 통해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살다 보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갈등이 발생을 하겠죠. 갈등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화해서 잘 풀어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주택의 사례에서는 애완견이었는데 그 주인이 나간 사이에 그렇게 짖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웃집에서 SNS에서 지금 강아지가 너무 많이 짖는다. 그리고 잠을 자야 되는데 강아지 소리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그동안 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관리 규약에 이런 층간소음이나 애완견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자라는 기본안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당사자만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다 같은 자리에 모이셔서 자, 그동안 힘들었던 점을 얘기해보자. 우리는 들어줄게. 이렇게 해서 두 당사자가 나는 이러는 저러니 사실은 참아왔지만 좀 스트레스가 됐었어. 또 한 분은 나는 그걸 몰랐었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당분간 뭐 문을 닫고 아니면 강아지를 데리고 외출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해볼게. 이렇게 각자 양보할 부분, 그리고 내가 뭔가를 대안을 제시할 부분들을 같이 모인 자리에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공동체 주택의 어떤 갈등을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공간과 이런 주민의 어떤 모임들이 없는 곳에서는 나의 이런 이야기들을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되도록이면 SNS나 서면이나 일방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이런 불편한 점을 대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어떤 소통의 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회를 참석해야 되는데 간혹 나 좀 피곤해. 그래서 모임에 매번 나가고 싶지 않아.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 같이 공동의 어떤 활동들을 하기로. 자, 그랬을 때 주택별로 우리의 공동체 활동들은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이냐, 주민들께서 스스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을 관리규약에 포함시킬 것이냐는 것은 서울시의 공동체 주택 관리규약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 주택에 맞는 것을 뽑아서 주민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 규약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서랍 속에 들어가는 그런 약속이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규약에 정한 내용들, 공동생활의 질서, 약속한 것들, 커뮤니티실은 이렇게 쓰자라고 정한 것들, 주민총회에서는 어떻게 진행하자, 이런 것들을 예쁘게 인쇄를 해서 코팅까지 해서 커뮤니티실에, 게시판에 잘 보이는 데다가 걸어 두십니다. 그래서 오고 가면서 우리가 이런 약속을 했었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는 거죠. 관리 규약은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게 분명히 아니라 우리 생활에 우리가 이 주택을 같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주택의 주민 조직은 사실 조직이란 말이 좀 딱딱한데요. 그냥 주민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다른 공동주택과 비교를 했을 때 주민 대표 기구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즉 주민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회의 혹은 임차인 대표회의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요. 대규모 공동체 주택의 경우에는 법적인 테두리 하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주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민들께서 꼭 구성을 하셔야 되는 주민대표기구는 대표회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대표회의는 말 그대로 봉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공공임대형이든 자가소유형이든 주민들께서 추천을 하셔서 대표도 뽑으시고 총무도 뽑으시고 최소한 법에서 권유하는 명수는 한 3명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 구성 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소규모의 어떤 우리 공동체 주택이라면 꼭 강제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주민 대표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일 경우에는 뭐 공공 혹은 민간의 임대사업자가 있으실 텐데요. 조합이라든지 임대사업자가 고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 각각 이야기하기보다는 대표분들이 모여서 이러이런 내용을 우리가 임대사업자에게 전달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셔서 공용 부분의 보수라든지 아니면 하자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의 어떤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같이 협의해야 되는 사항들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규약을 통해서도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임대사업자가 커뮤니티 활성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원하시는 지원을 해주면 좋겠죠. 네, 그런 내용에 대한 협의도 아무래도 주민 대표 기구가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원 채널로 소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주민들끼리 운영을 위해서는 공동체 주택 운영위원회를 두기도 하시는데요.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회장, 총무, 이런 혹은 반장, 회계 담당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을 해서 선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대수가 적은 경우에는 각 세대별로 1인 1역할을 맡아주시면 나는 작은 역할이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힘이 보태져서 매월 또 1년, 2년 굉장히 수월하게 우리 주택을 잘 관리해서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